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7월부터 시행됩니다. 부동산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 DSR,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대출 규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LTV, DSR 규제가 있는데요. 스트레스 DSR을 이해를 하려면 이제 DSR 규제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LTV 규제는 집값이 있으면 집값 대비 몇 %,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인데 LTV가 50%면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데 대출은 나오는데 소득이 없는 분들이 대출을 받았다가 나중에 또 원리금 상환을 못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정하겠다라는 게 DSR입니다. 연간 소득 대비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한도로 정하는 게 DSR인데요. 2022년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금리 많이 올렸죠. 그렇게 되면서 대출이자 상환 못하는 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향후에 금리 변동을 미리 감안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줘서 미리 대출 한도를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단계가 시행이 됐고요. 1단계, 2단계가 시행이 됐고 올해가 3단계 더 강화된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7월부터 3단계를 시행하겠다는 건데 그럼 기존의 2단계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스트레스 금리 자체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1단계 때는 스트레스 금리가 0.38%였는데요. 2단계 때는 서울 수도권은 1.2%, 지방은 힘드니까 0.75% 좀 낮게 해줬는데요. 이번에 7월부터 이제 3단계가 시행이 되는데 지방은 그대로 0.75% 유지되는데 서울 수도권은 1.5% 더 높게 적용함으로써 대출 한도를 더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를 들면 일단 30년 만기 대출 상품을 연 4.2% 금리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2단계 때는 5억 9,4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이 3단계 시행이 되면 5억 7,400만 원으로 2천만 원 정도 한도가 줄어드는데요. 네. 변동형이냐 혼합형이냐 주기형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대략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한도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역시 이런 변화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 이 부분과 무관치 않겠죠? 가계부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4월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보게 되면 증가 금액을 보게 되면 5조 3천억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3월이 7천억이었거든요. 3월에 7천억이 증가했는데 4월에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금 총액 자체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이 중에서 가계부채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아마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고요. 스트레스 DSR 작년에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원래 7월에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2달 연기해서 9월에 시행했는데 2달 연기하는 바람에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서 7월에 서울 집값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더 이상 연장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무조건 예정했던 7월에 그대로 하겠다,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3단계가 시행되면 이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 좀 제어할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제어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저는 있겠다라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년 만에 거의 5년 만에 10,000건이 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1년에 올해 전국에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물량 아파트들이 한 16만 호, 18만 호 정도 되는데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입주하게 되면 가계부채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해서 살짝 조정하는 쿠션 역할 정도는 할 수는 있겠으나 신규 분양 물량들, 입주 물량이 나온다면 막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늘어나는 자체, 총량이 관리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연체율이 늘어나는 게 더 문제거든요. 빌렸는데 잘 상환하면 문제가 없는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게 되면 이 대출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2금융권이나 4금융으로 가서
또 연체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금융당국이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부동산 시장은 대출도 물론 큰 영향을 받습니다만 금리 영향도 있고요. 정책 영향도 있는데 정책은 차기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좀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준금리는 5월 금통위 한국은행에서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습니다. 집값 상승 압력이 좀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에 시행이 되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소득, 한마디로 어떤 버는 돈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자산 수준으로 집을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강남 3구, 용산구 집값을 잡기는 스트레스 DSR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경기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한도가 줄어드니까 안 되겠다. 미리 당겨서 5월, 6월에 대출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거래량도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스트레스 DSR이 그 비수도권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3단계 적용이 6개월 유예됐는데요. 네.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방에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들어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0.75% 낮게 적용이 되고 6개월 정도 유예를 해준다라고 하는데 지방에서는 우리는 집을 살 사람이 없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구매 욕구가 낮은데 스트레스 DSR 유예가 아니라 면제를 해줘도 살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6개월 유예가 아니라 지방은 스트레스 DSR을 면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센티브,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게 되면 5년간 양도세 면제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줘도 살까 말까이기 때문에 지방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적인 스탠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시행이잖아요.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른바 막차 수요가 나올 수 있을까요? 막차 수요 서울 경기에서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강남 같은 경우는 사실 30억, 50억 아파트를 사는데 2천만 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3억, 5억, 10억 아파트를 살 때 2천만 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이거든요. 6월까지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전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6월까지 계약하는 막차 수요들이 몰리면서 경기 인천 지역에는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대선이 이제 코앞인데 지금 각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공통점이라면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게 공통점이고요. 1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스마트 4기 신도시를 개발해서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공급을 늘리는데 333이라고 해서 신혼부부들 자녀를 출산하시는 분들한테 저렴한 공공주택을 좀 많이 공급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전용 59 아파트, 방 3개, 화장실 2개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건데 공통점은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 출산 가구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네, 김희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